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올해 1월 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회담에 대해 전향적,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최고위급 회담 개최 문제까지도 거론하였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였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남북 당국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이 대안으로 의결되어 이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당국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으로 정부가 나서서 제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난 가을 국정감사 때까지 말씀을 해오셨는데, 결의안 사항에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일날 의정부 지법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이다 이렇게 의정부 지법에서 판결 나온 걸 보셨죠. 사법부하고 입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정부는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겁니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와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다만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그 안전, 또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고 대치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이 저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북전단 배포 행위를 오히려 묵인하거나 방임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전단 배포로 인해 가지고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려다 무산된 경우가 있죠.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지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면서 전단 배포를 이유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위급 접촉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조치들인데 왜 관계가 없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답변 자세를 가지고 그 통일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얘기한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이것은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그것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어떤 그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비공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런 것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금년이 이제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주년이고 또 6.15 공동선언 15주년이니까 금년에는 좀 꼭 그 관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죠. 그 미국이 소니사 해킹 등을 이유로 해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죠.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도 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그 시도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엇박자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이 통일부가 해온 정책을 보면 계속해서 뭔가 던지기는 하지만 국내 정치용이라든지 또는 뭐 대외용의 어떤 이벤트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통준위에 대해서는 계속 북한이 뭐 흡수통일의 전이되다 이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2차 고위급 회담 그것이 유효하다면 왜 통준위의 이름으로 당국 회담은 제안하셨습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이 함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70주년 되는 금년도에 하는 일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연초에 뭐 여러 가지 핑퐁을 주고받았는데요. 남북 간 당국이 이 주체를 지금 통준위로 계속 우리가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저희가 통준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양한 채널로 그 남북 간의 그 대화가 필요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건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요. 이 다 잘 되다가 주체 문제나 경 문제 가지고 뻐그러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통준위를 대화 주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그 국가건축위원회라고 있죠. 대통령 직속위원회죠. 그것도 거기서 보면은 세계 그 DMZ 평화공원 그것도 이 강원도 고성 쪽에 하는 걸로 이렇게 플랜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분산 개최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산의 뭐 그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그쪽을 활용하는 것도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원선 철도도 복원하는 것이 이 DMZ 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가건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건축위원회에서 전달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통준위 내부에서도 그렇고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협의하고 또 청와대하고의 그런 협의 이런 게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도 규모가 있는 위원회고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 그냥 이것을 협의할지 안 할지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좋은 것은 좀 안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소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가 남북 간 관계 개선의 골든 타임이라고 불리는 만큼 통일부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대적 소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협력 등 협력하기 좋은 소재부터 시작하여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축적 결과 자연스러운 통일과 공동번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준비를 비롯하여 남북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